먼 옛날 우리의 부모 선조들께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할 수 있는 집을 떠나서 오직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에 같이 서 있고요.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궁극의 해답을 찾고자 했고요. 드디어 변치 않는 영원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영혼이다. 라는 변치 않는 궁극의 해답이 드디어 발견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의 질문은 이랬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개인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었다 이 말이죠. 개인이 마치 개인을 담고 있는 커다란 시공간 안에 들어있고 이 커다란 무한의 시공간 안에 들어있는 보잘것없는 개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처음에 했고요. 궁극의 해답을 발견한 뒤에는 이 질문은 더 이상 그 전제가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가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개인을 전제로 하는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고 숭고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였는데 궁극의 해답이 발견된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개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포함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몇 개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몇 명인가 이렇게 하면 사람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인가 자칫 유치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몇 명인가가 아니고요. 우리는 몇 개인가 우리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와 개수를 물어야 한다. 아니 단일 의식이고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마음이라 해서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상의 주체를 가지고 이 장엄한 드라마를 연출 내지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와 개수에 대한 알을 보다 크리스탈처럼 선명하게 해나가야 한다. 물론 그럴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죠. 소위 말하는 도노돈수를 믿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고통과 공포가 무거울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보다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이 성각선생께서 가리키신 이 부분을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해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현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밤에 잠들 때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몇 개인가? 달리하면 나는 이 나 말고요.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상투적으로 대답되어서는 마치 아무런 새로울 것이 없이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과 똑같죠. 진실로 이 무언가를 독송한다든가 중요한 단어를 계속 이 만트라처럼 이렇게 화근이라 하죠. 화근을 반복할 때는 그 반복할 때마다 전혀 마치 완전히 새롭게 나타나는 무언가가 있는 있어야만 하죠. 이것이 그냥 습관적인 어떤 이론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잠들 때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에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 질문하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폭발하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시공간 우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통 창조론이라 하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고정된 법은 아니죠. 이 정신, 물질, 시공간 우주의 출현에 대한 이론은 이 정신세계가 페르시아 고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듯이 이 페르시아 고원의 서쪽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창조와 진화론입니다. 창조와 진화를 이야기하고요. 이 페르시아 고원 동쪽으로는 이 창조와 진화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대표적인 사상이 이론론 사상인데 그것은 12연기 12연기 법칙이 가장 시공간 우주 출현의 대표적인 이야기 모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창조 모델이 있고 진화 모델이 있고 동쪽에서는 12연기 이 모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쪽 이론은 우리가 좀 상식으로든 깊이 있는 연구나 책을 읽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창조론엔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게 되고, 진화론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자연 스스로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의한 시공간 우주의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이게 타협을 했죠. 창조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 이래서 창조주가 자연선택 진화 법칙을 이용해서 창조한다라는 이 타협안이 지금 현재의 대세를 이루고 있죠. 창조주께서는 무대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진화 법칙, 자연선택 진화 법칙을 이용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 지금도 창조를 하는 중이다라는 이러한 이론으로 지금 통합되어 가고 있고요. 동쪽에서는 이 12연기 법칙이라는 이 법칙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이 우주 출현 법칙이 이야기되는데요. 12연기 법칙을 기존에 예전처럼 이론적인 강의를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다 더 선명하고 쉽고 현대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자, 다시 요약하면, 개인을 전제로 하는 이 질문은 이제는 이 단일 의식을, 하나의 의식을 전제로 하는 이 질문으로 바뀌고요. 이 질문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공간, 우주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빛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이 태양빛 자체는 원색으로서 투명하고 특별한 색을 띠지 않죠. 빛 자체는 원색이고 매우 투명하고 단일하고 동일합니다. 이 태양빛이 비춰오면서 프리즘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7빛깔 무지개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시광선은 물론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과시광선을 포함해서 수만의 색으로 분열됩니까? 오염됩니까? 아니죠. 이 투명하고 단일하고 동일한 원색이라는 것은 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색. 그러니까 무색이죠. 색의 근원이란 뜻인데, 원색은 무색이다, 이 말이에요. 색이 없다. 스스로는 색이 없기 때문에 5만 가지, 6만 가지, 100만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색, 투명하고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빛이
수만 가지로 분열한 것입니까? 각각 다른 개체로,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라는 다른 개체로 나누어진 것입니까? 분열된 개체냐 이 말이죠. 이 100만 가지 색이, 하나의 색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100만 가지로 분열하고 개체화되고 서로 다르게 되고, 그리고 이 100만 가지 색, 이 100만 가지 색이 일색이죠. 여기는 하나의 색입니다. 하나의 색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1입니다. 1. 무색, 투명, 단일, 동일을 일색이라 한다면 이 일색이 100만 색이 됐을 때 이것은 분열된 것도 아니고요. 개체도 아니고요. 일색이 100만 색으로 변한 것도 아니죠. 다르게 된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100만 색 이대로, 100만 색 이대로, 즉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자외선 뭐 쭉 있는 그대로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색, 이 전체 그대로 뭐예요? 무색, 투명하고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색일 뿐이죠. 다만 이 프리즘이라는 수단, 빛의 수단이죠. 이 수단을 통해서 100만 가지 색으로 스스로를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하나의 색이 100만 색으로 분열하고 개체화되고 다르게 되고 변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색 그대로 하나의 무색 투명하고 단일한 태양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심 하나의 의식은 어떻게 시공간 우주를 창조하는가, 나타내는가 이 말이에요. 나타내나 이 말이죠. 자, 이 비유적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죠. 무색, 투명한 단일 의식, 싱글 컨셔스너스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의식은 의식의 자기 수단입니다. 물질 정신이란 것은 본래 없죠. 전부 의식인데 자기 수단으로서 한참 후에 두뇌란 것을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두뇌를 개발한다. 동일하게 일단 이 비유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의 의식이죠. 빛과 같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자기 수단으로서 좌뇌와 우뇌를 사용해서 좌뇌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로 이 생각, 감정, 판단이라는 정신을 출현시키고요. 우뇌를 통해서 모양, 모습이라는 물질을 출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 좌뇌와 우뇌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각가지로 분열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다채롭게 드러낸다. 생각, 감정, 판단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생각, 감정, 판단? 생각, 감정, 판단을 우리가 정신이라 이름하잖아요. 혹은 마인드라 이름하잖아요. 모양, 모습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물질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 하잖아요.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물질, 공간이라 이름 붙이고 생각, 감정, 판단을 우리가 정신, 마인드라 이름 붙이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저 생각, 감정, 판단이고요. 모양과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시간은 무엇이냐? 이 생각, 감정, 판단과 모양, 모습이 결합되어서 생주이멸, 소위 말해서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시간은 이 통합 기능이죠. 정신과 물질의 통합 기능, 정신과 물질 공간의 통합 기능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신과 물질과 시간과 공간은 전부 뭐예요? 바로 단일하고 동일하면서 무색, 투명한, 똑같죠? 마치 빛과 같죠? 단일하고 동일한 무색, 투명한 의식. 이 자기 수단인 좌뇌와 우뇌를 프리즘으로 해서 정신과 물질과 시간,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러한 이원성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것이 12연기법칙이에요. 12연기법칙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좌뇌와 우뇌는 만약에 통합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의 몸 안에 좌뇌와 우뇌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뇌량으로 브릿지, 다리죠.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 다른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격체다. 왜? 좌뇌는 이 소위 말하는 이름을 가지고 좌뇌는 소위 말하는 이름을 다루고 있죠. 이름을 발생시키는 personality, 인격이고요. 우뇌는 모양, 색깔을 나타내는 personality를 가진 사람이다. 각각의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개인인데 왜 이것이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감각되느냐? 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이 말이죠.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의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지금 서로 잘 통합적으로 기능하니까 이게 한 사람의 팔이다 하지, 만약에 어떤 장애가 생겨서 생리학적인 장애로 인해서 오른팔 왼팔이 따로 놓을 수도 있죠. 이러면 마치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몸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것이 나고 저것은 타인이다 혹은 다른 동물이다 다른 식물이다 라고 느껴지는 이것이 마치 좌뇌와 우뇌가 뇌량이 끊어졌을 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크게 유추해 보면 어떤 겁니까? 마치 100만 가지 색깔이 별도의 개체,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100만 가지 색깔 그대로 사실은 하나의 빛이듯이 80억의 인구와 수천억의 동식물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량한 비생명체 전체가 하나로 뭐라고요? 이 단일하고 동일한 무색투명의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 내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애써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각, 감정, 판단을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이름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 예. 언어, 이름은 언어죠. 예, 언어.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생각, 감정, 판단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운에는 언어와 관계없이 모양과 모습을 출현시키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색이라 한다 이 말이죠. 색. 근데 이 좌뇌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통합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뇌와 좌뇌가 아까 통합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뇌는 이 모양을 보더라도 그저 모양과 모습이 볼 뿐이지, 모양과 모습이 있을 뿐이지 있다라는 판단조차 못하죠. 있다 없다 이것도 사실은 언어 작용입니다. 이름 작용이에요. 생각, 감정,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저 운에는 모양과 모습 이렇게 하지만 이 모양과 모습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과 모습 자체도 없이 그저 이렇단 말이에요. 그저 이것이 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뇌라 하잖아요. 시각뇌다 이 말이에요. 시각. 비로소 깨닫는 뇌. 좌뇌는 불각뇌다 이 말이에요. 불각. 못 깨달아서 못 깨닫는다는 불각이 아니고요. 생각, 감정, 판단 역할을 함으로써 가상의 주체가 나타나죠. 즉 자라는 아상이라는 아라는 주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즉 불각뇌인 좌뇌는 아상을 대표하고요. 시각뇌인 우뇌는 무아를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에서 중생에서 부처로 가봤자 어차피 그것은 이 단일하고 동일한 이 의식, 본각이죠. 이 본각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드라마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에서 무아로 가든 무아에서 다시 아로 지옥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아의 상태로 있든 아니면 계속 무아의 상태로 있든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옛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옛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우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명이 있다 그랬어요. 무명. 밟지 못함이 있다. 밟지 못함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있고요. 이 움직임이 이 판단을 한다. 이 판단은 이름과 모양을 나타내고 이름과 모양은 서로 간에 접촉을 일으킨다. 접촉을 하면 감수작용이 일어나고 감수가 일어나면 애착을 하게 되고 애착을 하게 되면 잊게 되고 잊게 되면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어 죽는 게 있다. 늙어 죽음이 있으면 무명이 있고 다시 행, 식, 명색,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연기로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현대적으로 얘기한 이 프리즘의 비유와 이 좌뇌와 우뇌를 통한 실제의 정신, 물질, 공간, 시간, 우주의 출현은 이 부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식이죠. 이 식이 무명과 행에 의해서 명색이라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죠. 식은 하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이고 여기서 명색 바로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광뇌와 시각뇌를 통해서 명색, 명은 뭐예요? 이름, 즉 정신이라는 정신세계를 출현시키고요. 색, 바로 물질 세계를 출현시킨다. 좌뇌 수단과 우뇌 수단, 즉 불광뇌와 시각뇌를 통해서 정신과 물질을 출현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신묘하죠. 이 깨달음 뇌를 통해서 오히려 이 물질을 출현시키고요. 깨닫지 못하는 뇌를 통해서 오히려 물질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을 출현시키는데 사실은 아래 위가 없었던 거죠. 이 모양과 모습이 차라리 생각, 감정, 판단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진실된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식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명색이라는 이 시공간 물질 우주를 출현시킨다 이 말이에요. 12연기에 의하면. 자, 이 명색은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좌뇌, 불광뇌를 주관이라 하고요. 주체라 할 수 있죠. 정신이니까 주체.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 출현한 것을 우리가 객체라 하죠. 객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주객을 출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행식 명색, 즉 무명, 밟지 못하면 무엇을 일으킵니까? 주체와 객체라는 이원성을 출현시킨다 이 말이에요. 무명에 의해서 주객 이원성이 일어나고요. 이 주객 이원성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접촉을 해야 되죠. 접촉을 해야 된다면 컨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즉 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딜. 주체와 객체 간의 딜. 주체와 주체 간의 딜. 또 객체와 객체 간의 자연 물질 법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객 관계라 하고요.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우리가 인간 관계라 하고,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 하죠.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이 모든 법칙이 전부 뭐예요? 무명이다.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투로 들을 수 있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고 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밟지 못하다 이 말은 가상인데 이것을 가상으로 보면 무명은 무명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색, 주체와 객체가 나타나고 이것이 이 가상의 주객이잖아요. 그러면 이 촉은 12연기에서 우리가 이 촉을 진정한, 그러니까 근경식, 근과 경, 이게 근이 소위 말하는 주체고 경이 객체다. 이래서 주객이 근경이 서로 접촉해서 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이게 전부 가상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실제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아니에요? 이 좌뇌 우뇌 비교에서도 실제로 이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가 하나의 두뇌 안에 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뇌량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주객이 주체가 객체와 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로 결합돼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뇌량으로 이미 하나로 결합돼 있다. 이 말은 주체와 객체가 이미 하나로 결합된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두뇌로서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무명이라 하지만 실은 무명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안다면 단일 의식, 하나의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의 빛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무명이 아니고요. 밝은 지혜의 빛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즉 가상의 주객이 나오고요. 가상의 주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촉은 진정한 촉이 아니고 뭐예요? 가상의 접촉이다. 가상의 접촉을 현대적 의미로 얘기하면 좌뇌와 우뇌가 이미 접촉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촉은 소위 말하는 이게 뇌량이죠. 뇌량으로 이미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말이죠. 예, 하나로 이미 통합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촉이라 하는 것은 이건 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명색 자체가 가상의 주객이기 때문에 가상의 촉이 일어나고요. 자, 이 근원이 가상의 주객에 의한 가상의 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수작용도 임시 가상이고요. 애착과 애착하지 않음도 임시 가상이고요. 있다 없다 이것도 임시 가상이고요. 드디어 출생과 늙어 죽는 것도 임시 가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이 페르시아 공원 동쪽, 소위 말하는 동양에서 이야기되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주 출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정작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면 그래 무명에서 시작되었나? 아니죠. 이게 돌고 도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가상의 주객이 나타나서 가상의 접촉이 일어나고 가상의 생사, 삶과 죽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고통과 공포가 일어나는 최초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원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원인을 찾으려했더니 없어요. 그리고 끝을 찾으려했더니 끝도 없죠. 이것을 뭐라 했어요? 무시무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 시작이 없고 무종,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종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명행식, 명색,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렇게 의식으로부터 가상의 주객이 생겨서 이것이 접촉을 일으키는 듯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것은 뇌량으로 인해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기능이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끝나냐 이 말이에요.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전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죠.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질문. 우리의 처음 질문 기억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몇 개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였어요? 궁극에 변치 않는 영원한 해답은 뭐였어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의 의식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물질, 시공간, 우주죠. 정신, 물질, 시공간, 우주다 이 말이에요. 이 12연기 법칙을 한마디로 하면 정신, 물질, 시공간, 우주다. 자, 이것이 계속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몇 개인가? 하나의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죠. 자, 무명, 행식, 명색,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다시 무명, 행식, 이 모든 것 중에 하나의 의식, 즉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의 의식, 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명이 아닌 명. 이 선명한 것은, 이 선명한 지혜, 이 선명한 지혜의 빛, 하나의 태양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100만 가지 명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 중에 하나의 의식, 하나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엄청난 우주 드라마 안에서, 이 우주 드라마 중에 하나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00만 가지 빛 중에 하나의 무색 투명한 태양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지금 이렇게 12연기를 놓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2연기 전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전체를 한눈으로 딱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면 이렇게 아까 비유를 든 그 모델로서 물어보죠. 하나의 태양빛이 있다. 무색 투명한, 이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단일하고 동일하고 무색하고 투명한 거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것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100만 가지 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현재 이 100만 가지 색은 충분히 잘 알고 봅니다. 시각내와 불각내를 통해서 100만 가지 색, 즉 이 12연기, 삶과 죽음과 고통과 공포를 여실히 보고 있어요. 이 100만 가지 색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의 태양빛을 찾고자 합니다. 이 100만 가지 색 말고 하나의 태양빛을 찾고자 해요. 자, 이 100만 가지 색 가운데 혹은 이것을 젖혀버리고 하나의 태양빛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무명행식 명색 촉수 애치유 생노사라는 이 장엄한 드라마 안에 혹은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발견한 이 하나의 의식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개수도 드디어 명백하게 드러나서 다시는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백만 가지 색 중에 무색 투명한 색이 없는 하나의 태양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의 의식으로부터 시각내와 불각내를 사용해서 마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듯이 나타난 후에 또한 가상의 접촉을 일으켜서 온갖 좋고 싫은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애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있고 없고가 되고 그래서 드디어 출생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 우주는 이 우주 가운데 혹은 이 우주를 벗어나서 이 하나의 의식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몇 개입니까? 자, 모든 것이 이렇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성기실론 쉬운 한글 번역 현대적 강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차 각체상자 부분입니다. 한글 번역부터 먼저 읽어보죠. 또 다음으로 깨달음의 정체의 모습이란 것은 자, 깨달음의 정체가 아니고 깨달음의 정체조차도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인 줄 모르면 불각은 부질없고 시각 혹은 구경각이 진짜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습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구경각이라는 것조차 모습인 줄 알면, 즉 이 진정한 본각에 드러난 것인 줄 알면 백만 가지 색깔의 정체가 무엇인 줄 알면 혹은 이 물질 시공간 우주의 정체가 무엇인 줄 알면 더 이상 모습은 모습이 아니고 부질없는 모습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서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다음으로 깨달음의 정체의 모습이란 것은 네 가지 큰 뜻이 있어서 흑원과 같고 맑은 거울과도 같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공경이니 일체 의식 세계의 모습을 멀리 떠나 나타낼 만한 존재가 없고 비추어 안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하나의 태양빛은 뭐라고 아직 정신 물질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무색 투명한 태양빛은 그 무엇라고도 할 수 없지만 온통 존재로 가득 차 있죠. 자, 둘째는 인훈섭경이니 여실불공이다. 일체 세계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출현하지만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사라지거나 파괴되지도 않아서 항상 일심으로
있으면 이로써 일체 존재가 깨달음이 되므로 또한 일체의 오염된 존재가 더럽힐 수 없는 바 지혜의 본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빠트림 없이 원만하게 중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법출리경이니 불공법을 말함이니 번뇌의 장애와 알의 장애를 탈출하고 즉 아공법공을 탈출하는 거죠. 생멸과 융합된 모습을 떠나 순수하고 맑고 밝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연훈섭경이니 진실에 의지하여 이름과 모습을 떠나 탈출하여 명색을 떠나 탈출하여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올바른 견해와 생각을 연습하도록 가리킨다. 생각을 따라 나타남을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따라 일체 모든 땅과 하늘의 세계가 나타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좌뇌 불광내에 의지해서 모든 땅의 세계, 즉 물질 세계와 하늘 세계, 즉 정신 세계가 즉 지옥과 천국이죠. 지옥과 천국이 나타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인되는 생각, 결국 나라는 생각이죠. 이 제7식을 올바르게 본다면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실공경, 인운섭경, 법출리경, 연훈섭경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서 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나타난다,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시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가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전체의 이 진실을 실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 연훈섭경인데 진실에 의지하여 오직 뭐를 한다 그랬어요? 올바른 견해와 생각을 연습한다 이랬어요. 올바른 견해와 생각을 연습한다 했지 무슨 체험을 계속하고 무슨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안 했어요. 진실된 가리킴에 의지해서 올바른 견해와 생각을 연습한다라고 분명히 대성기실론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에 의지해서 어떤 진실요? 하나의 의식이라는 진실에 의지해서 올바른 견해와 생각을 연습한다. 어떻게 연습해요? 이 정신물질 시공간 우주가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고가 우리에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견해를 가지면 그것이 이 깨달음의 정체고 깨달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대성기실론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밥통 스피커가 좀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좀 더 분명하고 쉽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량을 계속 올려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강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생사,
문제 해결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초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대단히 고마운 도반번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